그러면 옛날 게 안 먹히는구나, 옛날 상권이 아니구나, 옛날 마케팅 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겠구나. 안녕하세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최본부장이고요. 저는 김 팀장입니다. 네, 김 팀장님, 오늘은 조금 묵직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영상은 여러분들께는 중요한 팁이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묵직한 메시지이면서 김 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짓고 넘어가는 게 저희 매장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되게 안 중요하다 싶어서 훅훅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타임에 이러한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굳이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소리만이라도 쭉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같이 보실까요? 네.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은 방문객 발길이 끊이질 않지만 정작 인근 상권은 유령 도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찾는 사람 없는 숙박업소들은 샤워 대실이라는 궁여지책으로 버티고 있는데, 망가진 설악동 상권, 밀착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풍철엔 평일에도 북적이는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와 가까운 강원 속초시 설악동 B2지구 주차장은 차댈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리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네, 방금 보신 차가 가득했던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이 빨간 벽돌 건물이 나옵니다. 유리창이 잔뜩 깨져 있어서 이게 무슨 건물인가 궁금해질 정도인데, 저 간판을 좀 비춰주시죠. 모텔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주변에 폐업한 상태로, 이런 상태로 방치된 숙박업소 건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설악동 C지구 쪽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형 버스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2층짜리 아케이드 상가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특히 이런 단풍철에는 한번 상가 한번 보실래요? 저 폐원 줄 알았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네.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운영하는 곳인 거죠. 네. 같이 보실까요?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다 폐업하고 이 1층짜리 식당 한 곳만 영업을 이제 운영 중이라고 해요. 주말에 한두 그릇 파는 게 전부라고 이 식당 주인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와 보시죠. 이곳에도 청소년 단체 손님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업체,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노래방 등이 질비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 그대로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이 아케이드 상가 소유주가 18명으로 나눠져 있어서 재개발을 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가 전에 한번 이렇게 와서 그래, 여기 영화 찍는 데인 줄 알았다는 거야. 60년대 영화. 저렇게 해놓고 뭔 장사를 하냐 막 이러면서 그래요. 당일치기 관광객이 늘었고 속초 시내에 더 가성비 좋은 호텔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숙소는 안 묵죠. 못 묵죠. 저기 15분만 가면 바닷가 속초에 거기 호텔이 많은데. 자,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마음이 씁쓸해지는 네. 영상인 것 같아요. 지금 한참 단풍철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단풍 구경 다들 떠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혹시 설악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봤습니다. 네, 설악산 저도 어렸을 때도 가보고 지금도 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수도권에서 아니면 조금 타지에서 설악산을 간다? 무조건 숙박을 했었어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교통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맘만 먹으면 2시간 이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굳이 숙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설악산 가서 여기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5분 정도만 가면 속초 해수욕장이에요. 그럼 바로 오션뷰 보면서 해수욕장에서 맛집들도 엄청 모여 있을 거고요. 카페 있고 또 시설 굉장히 좋은 것도 많고요.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의 심리 중에서는 내가 어디를 놀러 간다는 건 이미 나는 돈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좀 낙후된 곳보다는 내가 이왕 간 거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맛집, 더 좋은 카페, 이런 곳을 더 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간격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성행했었던 곳은 80년대, 90년대예요. 그때는 정말 여기를 가서 숙박을 하고 설악산을 등산을 하든 단풍놀이를 하든 했었어야 되는 시대인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차로 움직이시잖아요. 10분, 15분 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산책 정도로 그렇죠. 이제 된 것 같아요. 놀러 가서는 10분, 15분은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이때 당시는 거의 관광버스로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설악산에 처음 갔던 게 수학여행 때. 맞아요. 그때 많이 학생 가죠. 수학여행 때 당연히 가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설악산이었고 무조건 관광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안타까운 사례를 같이 공유를
들여보는 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없어요. 특히 상권은 우리도 느끼지만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상권이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핫플레이스였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핫플레이스가 지금은 계속 옮겨 다니죠. 맞아요. 지금도 딱 한 군데 떠오르는 곳이 가로수길 같은 곳들이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가로수길은 신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였죠. 성지였죠. 네. 무조건 가야 됐잖아. 저도 자주 갔었던 곳이 가로수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가로수길에서도 이제는 조금씩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 바로 옆에 오히려 상권이 많이 죽어 있었다고 느꼈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살아나고 있고 거기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성수동이고 맞아요. 요즘 또 성수동 엄청 핫플레이스잖아. 성수동이 요즘은 정말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성수동도 지금 핫플레이스가 됐고 서울만 봐도 핫플레이스인 곳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옛날에는 북적북적했던 것들이 조금씩 옮겨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상권이. 근데 거기 업주분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거다. 그럼 이분들이 그런 조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계속 상권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조짐이 있으셨을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모른 척하게 됐어요. 네. 설마 내 매장이 이렇게 이게 여기는 이제 관광지 특수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막 10분, 15분 거리지만 수도권 그리고 각 지역별로 유명한 상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부산도 옛날에는 해운대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해운대였잖아. 근데 요즘은 광안리. 광안리에서 또 영도, 송정 계속 옮겨 다녀요.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상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랜 동안 하시면서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디를 나갈 수도 없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되게 막막한 상황을 사실 영상 하나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이제 업주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하시다가 상권에 대해서 너무 좋은 상권이었고 내가 예전에 했었던 마케팅들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었고 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아 옛날이 좋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이렇게 마케팅을 해보니까 다 성공을 하셨던 거야. 그리고 상권 입지도 너무 좋았고 마케팅을 접목하면 다 잘 됐고 처음에는 저는 이분 자랑하러 오셨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 잘 됐는데 지금 와서 옛날을 접목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걸 체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느끼신 거라고요. 네. 그러면 옛날 게 안 먹히는구나. 옛날 상권이 아니구나. 옛날 마케팅 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겠구나.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이렇게 오셔서 미팅도 해보시고. 저는 이게 온라인 마케팅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전단지가 많이 먹히던 시절이 있었을 그랬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매장들이 오픈했다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했던 게 전단지일 거고 지금도 아마 수많은 매장에서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전단지를 받으면 어떠신가요, 본부장님?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접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예전에도 전단지를 막 적극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없으셨지만 지금 와서 더 심해진 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는 변화해 가고 마케팅의 방법도 변화해 가잖아요. 지금은 네이버면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여기에 한 몸을 타고 같이 가느냐 아니야 나는 옛날에 잘 됐으니까 옛날 방식대로 할 거야 하고 여기에 머무르냐가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결과가 아마 이어지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속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미팅 하셨던 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옛날에는 이분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블로그 상위 노출이 대세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플레이스가 없었고요.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릴 때라 이분은 지금처럼 경쟁자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썼다 하면 이제 다 상위를 올릴 수 있었던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 블록 때문에 그게 안 되죠. 맞아요. 그럼 이분도 옛날처럼 블로그 상위 노출이 안 먹히는구나. 이걸 체감을 했었을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플레이스 상위 보장 해보셨대요. 네, 해보셨대. 근데 상위 보장 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없구나. 이걸 서서히 체감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은 변화에 되게 빨라요. 맞아요. 빨라서 뭔가 지금에 맞는 것들을 계속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대다수 분들이 이분처럼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걸 수도 있고 어려우실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장에 있다 보면 매장 하나 운영하기도 사실 너무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이 하나 보기도 바쁜 이 와중에 시대는 변하고 고객들도 변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변하고 오프라인 마케팅도 변해가는 세대에 제가 발맞춰 따라간다는 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권은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그럼 이 변화에 대처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가 왠지 상권이 예전만 못한데 빨리 빠져야겠는데 하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야,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해서 마케팅 방법을 좀 다르게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시는 분들, 근데 그 변화에 둔감하셨던 분들, 아까 영상에 보셨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곰곰이 떠올려 보면은 사람들의 니즈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가까운 곳이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더 타고 나가서도 더 새로운 곳, 더 좋은 곳을 찾으려는 니즈가 변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에 계속해서 빠르게 대처한다? 그렇다고 우리 매장이 상권을 계속 옮겨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매장을 하나 이전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변화에 계속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게 어떤 것인지, 불변의 법칙, 정말 변화하지 않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예시 사례로 이제 저희가 많은 제휴점 대표님들과 제휴를 맺고 있다 보니까 맛에 대한 자부심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요식업 업종 대표님들께서는. 근데 이 맛에 대한 자부심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계신 사례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맛만 있으니까, 우리는 최고니까, 우리는 육질이 좋으니까. 하지만 맛만 있어서 맛있었던 세대는 이전에 이미 지나갔던 세대이고요. 지금은 맛은 너무 당연한 거고 고객들은 인테리어, 감성, 음악, 내가 살아가는 사람과 여기 갔을 때 어떠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지 각각의 요소를 따지는 고객들도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 다양한 10가지 요소 중에 우리 매장은 맛만 자부할 수 있는지 2가지, 3가지,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서 흘러가는 시대에 맞춰서 저희 매장도 변화가 되려면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우리 매장에 하나씩 접목해가는 과정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맛집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 맛집이라는 게 옛날에는 정말 맛있는 집이었어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욕쟁이 할머니여도 좋고 시설이 안 좋아도 좋고 맞아요. 맛만 있으면 돼 였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의 맛집은 포괄적이죠. 김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경험이라는 거죠. 지금의 맛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솔직히 음식점은 다 맛있죠. 맛이 없는 음식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럼 상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맛있는 거 안에서도 사람들의 니즈는 다 다른 거죠. 내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라는 거죠. 그 맛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사람들은 정말 맛을 찾는 것과 경험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상 변해가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는 특히나 음식점을 갈 때 화장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접목을 하신 저희 제휴점 대표님도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맞아요.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홍보 진행을 요청을 주셔서 진행을 해드렸던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10가지를 한 번에 다 개선을 하려면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대로 쓰실 텐데 하나씩만 접목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화장실, 이번에는 테이블, 이번에는 뭐 식기 그릇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개선을 해 나가도 그걸 다 합쳤을 때는 점진적으로 우리 매장이 계속해서 마케팅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도 뒤처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우리 매장이 0.1%씩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까를 집중하셔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의 욕망인 거죠. 네, 네. 그 욕망이 맛이었고 맛이었던 것들이 경험으로 바뀌는 이런 순간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캐치하시면서 그 경험에 필요한 요소들, 지금 김 팀장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숙박업소라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잠만 자는 그런 객실이 필요했던 거죠. 맞아요. 그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침대만 있으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거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도 있어야 도시,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단순히 잠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가미돼야 된다는 거고, 음식점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맛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대. 그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매장에 계속해서 접목해 나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마케팅 방식도 옛날 거를 고수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변해가는 흐름에 따라서 잘 맞춰가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치되는 매장, 방치되는 상권, 이런 것들이 안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좀 팁이 되셨을까요? 아마 그동안 모른 척하고 있던 내용들에 대한 인지를 아마 시켜주셨던 본부장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들께서도 무거운 내용이다라고만 인식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우리 매장에 접목해 나갈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전달을 드려서 저도 좀 마음이 무겁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가벼운 주제로 하지만 묵직한 팁이 있는 그런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우리 매장 네이버 1등 만들기, 저는 김 팀장이었고요. 저는 최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